1심 판결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과연 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이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23년 선고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근데 이제 물론 형량이 높다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법부가 최초로 12.3 비상계엄이라는 건 내란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1차적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론은 존중합니다.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혼란을 초래된 데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수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고, 이번 판결을 잘 한번 다시 살펴보고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과연 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이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23년형이 적절한 이 형인가에 대한 반론과 의문이 있지만, 저희는 우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계속 주장해 왔던 논리가 이것은 대통령의 단순한 통치 행위였다라던가 절차적 위반이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은 더더욱 아닌 내란으로 재판부가 확실히 말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의가 있고, 그리고 재판부 설명 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된다. 그것은 친위 구테타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많은 경우에 성공을 하면 국가의 경제와 외교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국가와 사회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이런 내란, 친위 구테타라는 것에 지금 일침을 가하는 설명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서 양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총리가 대통령이 갈 때 마주 나와가면서 차 안에까지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배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밸류, 가치, 대한민국의 힘, 그것이 세계 속에 얼마나 큰 위상을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재판부도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무역이나 국제정치에 있어서 그 위상이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래서 이런 친위 구테타로 인해서 경제적, 정치적 충격이 기존 내란 행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타격이다라는 점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래서 내란을 오히려 말렸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 재판 설명에 따르면 국회를 지켜낸 것은 국민들의 용기, 그리고 그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군경들의 소극적인 어떤 대응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밤에 내란을 막은 것이지, 본인이 소극적으로 행동해서 이 내란을 막은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설명을 함으로써, 지금 이 중차대한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내란이라는 행위라는 자체를 규정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설명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용기도 같이 덧붙이면서 설명해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재판부 저도 그거 쭉 봤는데, 폭동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입각해서 정의했죠. 그래서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내란일 수밖에 없음을 이 정의를 한 건데, 지금 사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내란으로 재판부에서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리라고 하시면 이미 정리를 상당 부분 했어요? 된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 예. 그리고 이 비상기업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수차례 드렸고 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그러면 오늘 탄핵도 불가피했던 거 아닙니까? 탄핵 문제는 조금 달랐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예. 그 상황을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면 과연 탄핵만이 정답이었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위 구태타를 했는데 탄핵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친위 쿠데타라고 확정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3시간 정도의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 6시간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국회에 경찰 군이 투입되고 그 해제되기까지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제되기까지가 6시간 아닌가요? 선언하고 해제되기까지가 6시간이고 군이 투입되고 군이 철수하는 그 과정 근데 그 이거 시간이 철수는 됐지만 철수 이후에도 계엄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됐죠. 유지가 됐죠. 유지가 예. 됐지만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의결이 될 때까지가 한 3시간 정도, 2시간 반인가 3시간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위험 상황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통치를 하는 게 어렵다. 다만 탄핵이 능사냐. 탄핵을 하면 또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결과론적으로 법원 판결을 두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 그 혼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행동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